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유신 주주 여러분들. 저는 유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우리 유신은 현재 재건주에 엮여 있죠. 이 유신의 김정환 부사장이 이 앞전 이 재건 협력단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도로, 철도, 공항 단지 등등 해서 이 건설 기술 설계를 갖추고 있어서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재건과 관련된 이슈 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이 모디 총리가 이제 그 인도인데, 인도 총리와 이 우크라이나가 이 종전 계획 소식이 또 한층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를 함께 좀 지켜보겠고, 이어서 이 5분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어요. 뭐 푸틴이 뭐 사망했다 이런 찌라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서 또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지지율 역전했다는 소식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재건과 관련된 상승 이슈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소식들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 이슈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 총리가 23일 날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이 종전 해법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좀 재건주들의 반등이 그래도 좀 나와졌는데요. 일단은 종전 해법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호재성 경향이 있고, 이렇게 특정 날짜에 뭐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일정주, 뭐 재료주 어떤 형식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좀 가까운 사이다, 각별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디 총리도 이번 해에 연임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총선에서 좀 연임을 성공하게 되자 서로 뭐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관계를 과시를 했기 때문에 이 올해 11월 달에 러시아와 평화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그걸로 가기 위한 이런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게 좀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일 날 이제 뭐 방문을 하고 나서 이 종전 해법과 관련돼서 또 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전 논의를 했다, 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그 외교부가 이 중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논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중국에 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한층 올라간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또 23일 이후에 주말간 나오겠죠. 금요일 당장 내일 끝나고 나면. 그래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이런 걸 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찌라시가 하나 돌았어요. 푸틴 암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크라이나 국방 정보국장이 직접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찌라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내용 자체가 호프에 가깝다. 호프, 맥주 호프 말고 희망. 결국에는 이 푸틴이 옛날부터 이 건강 악화설, 뭐 암에 걸렸니, 뭐에 걸렸니 하면서 이런 썰이 많았는데, 뭐 아직까지 좀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등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푸틴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 근데 멀지 않아서 이제 죽을 거다, 사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뭐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뭐 크림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 현재 또 부인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런 또 찌라시가 하나 있었다,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 브리핑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전선주들이 오전에 잠깐 반짝 좀 올랐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 전선조합이 투입이 된다, 이런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건물 올리고 도로 복구하고 전선 깔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은 전체 재건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가볍게 좀 시장 브리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에 좀 진격을 해 있는 상황이고, 뭐 드론부터 해서 여러 뭐 80개 마을 이상을 좀 장악을 한 상태죠.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요렇게 요 지역을 현재 조금 침공을 해서 좀 먹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 본토를 진격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평화 협상이 있죠. 뭐 여기에서 러시아를 초청을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이런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나도 러시아 땅을 갖고 있으면 협상을 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나도 너희 러시아 땅 얼마 일부 돌려줄 테니까 너희도 돌려줘, 이렇게 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평화 협상을 대비한
위한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힘이 닿는 대로 제가 봤을 때 러시아 그 본토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추후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건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러시아에 진격해서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소식은 단기적으로 악재로 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평화 협상을 위한 발판 마련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재건주에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주가 아니고 재건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 트럼프의 정책주로 엮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종전을 내가 하겠다, 당선이 되면.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땅을 이제 앞전 그 크림반도처럼 러시아에게 좀 넘겨주고 다른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또 쏟아내기도 하면서 이 종전을 빨리 끝내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곧 재건주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11월 전까지는 이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서 재건주의 주가도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해리스가 등판을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뭐 이겼다, 뭐 4% 이상 벌렸다, 이런 소식이 또 최근에 들려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은 오차범위 내에 2%에서 3% 내 오차범위가 있다, 설문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 내의 오차범위는 박빙이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결과다라고 또 제가 한자를 설명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재건주의 상승은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이 폴리마켓 선거단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거의 6% 격차를 벌리게 되면서 트럼프가 좀 이기고 있는 양상세로 가게 되면서 재건주들이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인도 총리 방금 보신 그 이슈와 재료를 함께 좀 덧붙여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 변화는 11월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슈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폭락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신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이 코스닥 코스피 지수의 하락, 뭐 경기 침체발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보통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지지선까지 이렇게 보통 저항선은 이제 작용이 돼서 맞고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좀 힘이 부족한 어떤 느낌을 받는 거고, 보통은 여기를 이제 회복해주고 이렇게 V자로 쭉 올라가는 경우 좀 힘이 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좀 비슷한 예로 들면 오늘 SPG가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건 똑같이 떨어져도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맞고 이렇게 다시 꼬꾸라지는 애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꼬꾸라지는 애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좀 힘이 사실상 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점은, 자, 여기에서 과거에 자 돌파하려고 돈을 몇 번 많이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 쓰고 썼기 때문에 요 돈을 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밑에서 뭐 평단가를 낮추든 뭐 어쨌든 간에 좀 올라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만큼 위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릴 확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건설 쪽이랑 많이 엮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금리 인하 9월 달에 현재 좀 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수혜주가 유신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유신의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런 테마를 타고 뭐 네옴시티니 재건이니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경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테마에 대한 거품이 좀 꺼지는 구간에 지금 현재는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이 하방을 빨리 좀 일으켜 세우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방에서 좀 횡보를 해서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일단 만들어져야지 본격적인 좀 수급이 들어올 시점이 될 것 같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가격대죠. 여기 가격대를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시점부터 급격하게 수급이 늘어나면서 좋은 이슈들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까지는 미국 대선 겸 재건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